반갑습니다. 김영준입니다. 네, 치과 상담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어떤 분야 중에서 치과 마케팅에 대해서 좀 영상 강의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 이름하여 우리가 그 치과 마케팅론이라고 이렇게 제가 좀 이제 정했는데요. 이 마케팅론이라고 하는 건 치과 마케팅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좀 사견을 좀 많이 좀 섞은, 그렇다고 뭐 허무맹랑한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좀 경험과 학술적 내용과 뭐 또 다른 또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서 좀 치과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치과 위생사분들이 이제 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나서 보통 저연차 때는 진료실을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좀 업무가 약간 좀 고급화됩니다. 진료실 외적으로 병원 관리, 뭐 여기 병원 관리라고 하는 건 직원 관리도 되고, 그다음에 뭐 환자분들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병원의 어떤 재무에 대한 관리, 뭐 이런 것들을 쭉 하게 되겠죠. 그래서 경영에 대해서 어쨌든 작은 치과 조직이지만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대부분 치과에서 우리가 이제 상담실장님이라고 하면은 제일 큰 비중을 담당하는 게 아무래도 환자분들과의 치료에 대한, 그리고 비용에 대한 협의에 대한 게 제일 좀 비중이 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실장이 궁극적인 어떤 목표인 치과 위생사분들도 좀 많으신데요. 그 상담실장의 어떤 포지션에 가기 위해 가지고 꼭 어떤 필요한 학문이 이제 뭐가 있을까, 좀 경험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뭐 기본적으로 이 상담이라고 하는 건 설득을 해내는 능력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뭐 화법에 대한 것도 배워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심리학, 뭐 소비 심리학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역시 뭐 경영학에 또 관련된 거기에 또 이제 마케팅도 역시 중요한 이제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제 본 강의는 보통 이제 치과 상담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 이전에 제가 마케팅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조금 공부를 좀 하려고 하고, 결국은 이제 관리자는 병원이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치과가 잘 굴러갈 수 있을까라는 걸 좀 이번 시간에, 그리고 앞으로 이 섹션에 조금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제가 기본적으로 이번 영상 강의뿐 아니라 좀 뒤에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 책입니다. 네. 우리 동네 1등 치과 만들기라고 하는 책인데, 생각보다는 비용이 많이 저렴해요. 그렇게 비싼 비용이 아닙니다. 뭐 15,000원 정도 이제 비용의 책인데, 제가 한 10년 전에 10년도 더 넘었죠. 치과 컨설턴트 일을 할 때 이 책을 좀 봤다면 참 도움이 됐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좀 알게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번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도 어, 그 치과 마케팅에 대한 과목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학점은 이제 2학점짜리 그렇게 있는데, 그 과목에 대해서도 제가 좀 파격적으로 교재를 이 책을 제가 좀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주교재로요. 보통 이제 마케팅론이나 이제 경영학 책에 보면 너무 좀 이론적인 내용이 많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아무래도 좀 공부에 대해서 좀 흥미를 많이 못 느껴요. 좀 현실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좀 도움받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려고 하고, 그 현실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중요한 건 우리가 이론적 배경과 체계가 탄탄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이론이 탄탄한 뼈대가 만들어져야지 어떤 경험이 붙었을 때, 살이 붙어서 그게 정말 좀 좋은 간접 경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처음에는 이제 마케팅에 대한, 특히 치과 마케팅에 대한 이론, 뭐 개념 정립을 먼저 진행을 하고, 이제 후반부에는 여기서 좀 강조하는 경험적 내용을 좀 같이 좀 스터디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강의 영상을 일단 좀 준비를 좀 할게요. 네. 자, 치과 이제 마케팅론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치과의 어떤 관리자, 실장급의 어떤 포지션에서 일을 할 때 상담 실장들도 무엇 때문에 왜
이 마케팅을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얘기를 충분히 드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한번 좀 파고 들어가서 과연 마케팅은 무엇이고 왜 상담 실장도 마케팅을 알아야 되는지 이 부분을 오늘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시간에는 이 마케팅의 정확한 어떤 뜻, 네, 그리고 어떤 목적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그래서 좀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제가 뭐 책을 벌써 두 번째 추천을 하는데, 바로 이 책이에요.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고 한 번쯤은 뭐 이름은 들어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장소에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보여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이 책은 굉장히 얇은 책입니다. 그리고 뭐 마음 먹으면 한 20분 정도면 충분히 다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예, 그런데 이 책에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한번 직접 읽어보시면 이제 도움이 되시겠지만 혹시나 이제 이 책을 아직 못 읽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치즈라고 하는 맛있는 치즈를 주로 즐겨 먹는 그룹이 두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풍족하게 먹다가 어느 순간 한 그룹이 사라집니다. 남은 그룹은 남은 치즈를 열심히 이제 먹고 있었겠죠.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치즈가 다 떨어져서 창고가 텅텅 비게 되고 그제서야 이 그룹은 움직이기 시작해요. 치즈를 찾아서 갖은 뭐 여행을 다니고 고초를 겪다가 결국 치즈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는 앞서 없어졌던 그룹들이 이미 치즈를 배불리 먹고 있다라는 거죠. 뭐 별 내용은 없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움직여야 되고 그 이면에는 뭐죠?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빨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교훈을 심어주는 책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고를 할 때 좀 더 넓은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좀 영감을 주는 좋은 도서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한번 좀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자, 뭐 Surviving in Red 뒤에 글자가 가려졌는데 오션입니다. 네, 레드 오션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블루 오션, 레드 오션이라고 할 때 뭔가 좀 미래가 있고, 예, 좀 창창한 비전이 있는 걸 우리가 좀 블루 오션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레드 오션은 점점 죽어가고 있는 시장, 힘든 시장인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치과 위생사 혹은 치과 의사를 직업으로 선택한다면 그 큰 틀을 바꿀 수는 없어요. 만약에 치과계가 레드오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레드오션에서 생존할 방법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이제 실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에요. 2020년 기준에 치과 개수가 대략 한 약 17,000개 가량 전후될 겁니다. 뭐 정확한 수치는 뭐 매일 개업을 하고 폐업을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예, 매일매일 바뀌기 때문에. 근데 그 정도 되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래서 이 수많은 치과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요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공급이 과잉이다 보니 이 경쟁이 이제 치열해진 거죠. 옛날에는 뭐 대략 오픈해 놓고 뭐 대략 있어도 치과가 잘 돌아갔는데 지금은 자칫 잘못하면 문 닫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치열한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는 마케팅이라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 근데 제가 가끔씩 치과의사 선생님들을 만나보면 이 마케팅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마케팅, 어떤 분은 그래요. 의사 선생님이 우리 병원은 마케팅을 안 해요라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전 두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마케팅을 안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구나. 자, 그 뜻은 마케팅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모르시기 때문에 마케팅을 한낱 다른 의미로 이해하신다라는 거죠. 네.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과연 마케팅을 뭐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마케팅. 예. 대부분 마케팅에 대해서 마케팅이 뭐야? 라고 질문을 해보면 홍보를 거의 의미하는 것 같아요. 홍보. 즉 뭐 전단지를 나눠준다든지 TV 광고를 한다든지 뭐 인터넷 무슨 팝업창 뭐 이런 것들 마케팅으로 하시는 분이 있는데 물론 홍보도
마케팅의 일부는 맞습니다. 하지만 마케팅은 훨씬 더 큰 상위 개념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셔야 돼요. 자, 단순히 홍보가 상품을 알리는 거라면, 네, 마케팅. 한번 어원을 보자면 마켓 플러스 ing라고 하는 뭐 어떤 이런 형태 뭐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마켓은 뭐 시장이죠. 네, 시장에 ing 진행형이 이제 붙은 개념이에요. 그럼 뭐예요? 시장이 진행되고 있다. 시장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어떤 물건, 프로덕트를 판매를 해야 되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 상품이 가치를 지닌다, 가치가 지니도록 고객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표현해야 돼요. 그 중에서 홍보라고 하는 건 상품을 알리는 것이고요. 마케팅이라고 하는 건 네, 바로 이 시장에서 상품의 가치를 지닐 수 있도록 만드는 모든 활동을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상품의 가치를 지닐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치과에서 마케팅이라고 할 때 치과는 치과 의사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 의료기관이자 사업체죠. 예, 치과도 존재하는 이유가 뭐죠? 수익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뭐 가끔 보면은 뭐 의료인은 돈을 벌면 안 된다는 게 굉장히 뭐 잘못된 가치관이죠. 뭐 그러면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주고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네. 병원도 수익이 남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자에게 어떤 과잉 진료, 부당한 비용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결국은 좋은 진료를 통해서 치과도 수익을 내야 된다. 그러면 좋은 진료라고 하는 거는 사실 무형이에요. 제가 나중에 한 2강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의료 서비스의 특징 중에서 형태가 없다라는 특징 때문에 환자들은 진료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과에서 우리가 좋은 진료를 하고 있다라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치과의 전문 스태프들을 고용하는 것도 마케팅이에요. 뭐 일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고용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관리하는 치과에는 데스크를 보시는 리셉션 담당자도 치과 위생사분을 지금 채용을 해가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일반인 분들을 채용하게 되면 학교에서 배운 거라든지 경험이 좀 적은데 경험이 있는 치과 위생사를 만약에 데스크 리셉에 앉히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진료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예약 시간을 잡거나 앞에서 고객이 뭔가 환자분이 질문을 했을 때 대답도 좀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고 예,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건비가 더 높더라도 리셉에 전문 치과 비행사를 배치를 한다는 거죠. 이것도 마케팅입니다. 그리고 치과가 조금 더 환자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 철저한 어떤 멸균 소독 시스템을 갖춘다. 마케팅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슨 오토클레이브처럼 뭐 기본적인 멸균 장비를 갖춘 곳만 뭐 있겠지만 또 어떤 곳은 어떤 플라즈마라든지 뭐 이오가스 같은 뭐 훨씬 고가의 멸균 소독 기계를 장비한 곳도 있고 그다음에 또 진단 장비도 요즘은 굉장히 고가의 장비들이 많죠. 그다음 뭐 수술 장비라든지 이 장비 투자도 결국은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병원의 내부의 인테리어도 마케팅이 될 것이며, 네. 이 진료를 하시는 의사 선생님의 어떤 이미지, 어떤 칼럼, 이런 것들도 모두 결국은 가치를 지니게 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고요. 이 마케팅을 기업은 잘해야 생존을 할 수 있다라는 건 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마케팅이 뭐야, 온라인 마케팅이 뭐야라고 하면 쉽게 생각하는 게 그냥 홈페이지를 만들고 뭐 이런 뭐 글을 쓰는 거 정도, 사진 올리는 거 정도로 생각하겠죠. 자, 그런데 이 홈페이지라는 것도요, 우리가 보면 지금 있는 건 뭐 제가 옛날에 한번 캡처를 해본 건데 홈페이지에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인터넷 배당, 뭐 실시간 배팅, 뭐 이런 것들, 뭐 프로토 이게 뭐죠? 뭐 토토인가요? 네. 자, 이렇게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깔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홈페이지를 방문한 환자들이 홈페이지 관리를 잘 못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겠죠. 자, 그럼 홈페이지 관리를 잘 못한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치과 진료에 대한 관리, 재료 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구나라고 확장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홈페이지는 이런 스팸이나 광고 글들을 굉장히 단속을 잘해야 돼요. 네. 만약 관리를 잘 못할 거면 안 여느니만 못한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PC를 통해서 이제 접속도 물론 많이 하지만 다수 사람들이 뭐죠? 바로 이 스마트폰, 네,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 요즘은 이제 모바일 네, 홈페이지나 앱 이런 걸 통해 가지고도 접근의 용이성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제 마케팅에 대해서 상품의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 시장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라고 했는데 한번 여러 종류의 마케팅들 한번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왼쪽부터 이렇게 쭉 한번 볼 건데요. 일단 우선은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상황에 대응하면서 그죠? 세상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지배력을 높이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지배력, 영향력, 가치를 높이는 행위죠. 자, 그래서 일단 마케팅의 범주를 우리가 온라인 마케팅, 오프라인 마케팅 이거는 우리가 어떤 마케팅을 할 때 현실, 눈에 닿는 이런 곳에 어떤 보이는 곳에서 마케팅을 집중할 것인지 아니면 인터넷 공간, 가상 공간에 마케팅에 집중할 것인지 따라면 온라인, 오프라인 마케팅 물론 또 종류는 많습니다.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을 거고요. MOT 마케팅이라고 하는 건 아마 뭐 옛날에 뭐 코디네이터 수업이라든지 뭐 이런 거 들으셨던 분들은 MOT 마케팅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객 접점이죠. MOT라는 게 Moment of Trust. 원래 이제 이 뜻은 투사가 이 창 끝을 이렇게 찌를 때 소의 심장을 꿰뚫는 피할 수 없는 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환자의 눈길과 발길이 머무는 곳은 뭐든 전문적이어야 되고 깨끗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 접점을 보고 고객, 환자는 그 병원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 홈페이지 보여드렸잖아요. 그 홈페이지가 물론 접점이에요. 근데 그렇게 엉망이 돼 있으면 여기는 별로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치과에 전화를 걸었을 때 목소리가 굉장히 좀 불친절하다든지 투명하다든지 그 목소리 하나만으로도 병원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객 접점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형식의 마케팅이에요. 보통 내부 마케팅에 많이 이렇게 활용이 되고 굉장히 효과 효율이 좋은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컬러 마케팅은 보통 어떤 대기업들이나 뭐 지점이 많은 곳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죠. 우리가 아는 대기업 중에서 뭐 대표적인 뭐 삼성 하면 떠오르는 색깔이 어떤 색깔입니까? 뭐 답이 바로 나오시죠. 네, 파란색이 뭐 떠오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은행을 한번 볼까요? 은행, 네, 뭐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이렇게 보면 국민은행은 무슨 색이죠? 네, 좀 짙은 검정색의 노란색 글씨. 그 다음에 우리은행은 파란 바탕의 흰 글씨. 그다음 하나은행은 녹색. 코카콜라는 무슨 색이죠? 검정색이 아니죠. 콜라 색깔이 검정색이고 라벨지는 빨간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제품을 연상했을 때 그 색깔이 바로바로 떠오르게끔 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뇌 속에 그 인지도를 높이는 방식의 마케팅이에요. 굉장히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갔죠. 하지만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간판이 잘 보이지 않더라도 먼 곳에서 그 색깔을 보고 우리는 아까 그 은행의 종류를 맞힐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이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표적 마케팅이라고 하는 건 클라이언트, 즉 고객을 여러 기준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나이, 연령, 나이가 연령이죠. 예. 그다음에 뭐 성별, 뭐 직업, 지역,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특정 연령대의 특정 직업군의 특정 성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쪼갤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또 운영하고 있는 카페 같은 경우는 이제 치과 위생사분들이 절대 다수다 보니까 무조건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의 여성분들이 뭐 인구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거의 뭐 맞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 커뮤니티 치과 위생사에 배너 광고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뭐 화장품 광고라든지 뭐 콘서트 뭐 이런 쪽은 제휴가 충분히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그 뭐죠?
어, 뭐 자동차 정비라든지 뭐 요런 쪽은 아무래도 좀 남자들이 훨씬 더 관심이 많은 분야다 보니까 애초에 오퍼 자체가 안 들어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마케팅을 할 때는 이제 매스 마케팅이라고 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이 있는데 이건 상당히 소모적이고 비용이 많이 들고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특정 타겟을 정해서 제한된 어떤 재원을 투자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표적 마케팅이라고 하고요. 이제 뭐 제휴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뭐 특정 기업 간에 서로 뭐 제휴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우리도 좀 규모가 막 크고 하면은 서로 혜택을 보고 주고 받고 할 때 좀 모양이 좋을 텐데 치과에서 해줄 수 있는 서비스는 좀 한계가 있긴 하죠. 어느 정도 뭐 비용이나 뭐 오시면 뭐 칫솔 정도 주는 뭐 이런 게 있고 우리가 뭐 어떤 은행과 제휴를 한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직원들한테 대출 금리는 좀 1% 정도 좀 더 낮게 한다는 이건 뭐 지점장 재량이니까 뭐 그런 식도 서로 제휴가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혜택을 주고 받는 것 자체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홍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런 혜택이 있대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네,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관계 마케팅이라고 하는 건 특히 이게 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좀 잘 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게 그 유럽 같은 합리적 사고보다는 좀 이 인간 관계, 정 이런 데 좀 더 많이 좀 메인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식사를 하거나 할 때도 우리나라의 문화는 좀 독일하고는 좀 다르죠. 독일에서는 이제 더치페이라고 하잖아요. 더치페이라고 하는 건 5명이 먹었으면 비용 뭐 5분의 1씩 각각 나눠서 계산한다. 요즘은 뭐 우리나라에서도 좀 젊은 분들이 뭐 더치페이 문화가 아주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그래서 음식점 가면은 옛날하고 다르게 여러 명이 각각 자기 카드 내가지고 나눠가지고 뭐 결제하는 뭐 그런 것들도 심심찮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옛날에는 보통 또 이런 사람들은 보통 뭐 1차를 내가 사면 2차는 좀 네가 사고 선후배에서는 선배가 조금 비싼 걸 사면 후배가 조금 액수는 좀 적더라도 서로 이런 어떤 정문화에 굉장히 좀 익숙한 게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 부분은 뭐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선호를 합니다. 아무래도 정이 있는 게 좋잖아요. 왜냐하면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좀 농경 문화권에 있는 그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 다른 민족을 침입하거나 이동하거나 뭐 유목민들처럼 뭐 이런 특징이 없어요. 그래서 잘 농사짓고 수확하고 나누고 뭐 이런 정서가 쭉 오다 보니까 오히려 너무 좀 탁탁 받아버리면 좀 야박하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참 특이하게 비용 같은 걸 이렇게 할 때 조금 어느 정도 비용이 있으면 끝자리까지 다 받으면은 환자들이 좀 이렇게 서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뭐 정서적인 부분 때문에 좀 그렇다라는 거고 뭐 감성 마케팅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어떤 마음으로 움직여 가지고 뭔가 이성적 판단을 하는 것 대신에 감성적으로 뭔가 이렇게 세일즈라든지 홍보하는 거죠. 뭐 제일 대표적인 게 뭐 유니세프 이런 거잖아요. 맨날 유니세프 보면은 똑같아요 패턴이. 뭐 되게 아프리카나 이런 데 불쌍한 아이들이 와가지고 오늘도 물을 떠러 몇 킬로를 간다. 뭐 빵이 없다. 맨날 그렇게 보여주고 마지막에는 뭐 월 몇만 원으로 얘들을 후원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전형적인 감성 마케팅의 방법 중에 하나겠네요. 그다음에 또 뭐 귀족 마케팅이라고 하는 건 뭐 실제로 이제 귀족이라기보다는 좀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한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좀 은행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은행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죠? 우리가 번호표를 빨리 뽑아야 되겠죠. 번호표를 빨리 뽑아야지 내 차례가 오니까. 자, 그런데 이제 번호표를 안 뽑으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딱 와서 그냥 지점장님을 찾으면 이 앉아서 일을 하시던 텔러분이 일어서서 바로 안쪽으로 모시고 가요. 예. 여러분들도 궁금하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은행에 딱 가서 그냥 한 이번에 재산을 한 100억 정도 상속받았는데요라고 하면은 실제로 안내를 받고 안쪽에 쇼파 있는 방에서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커피도 딱 주시고요. 좀 이따가 뭐 지점장님, 뭐 안 계시면 부지점장님 들어오셔가지고 굉장히 명함을 주시면서 네, 깍듯하게 여러분들 대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좀 차이점이 있는 예, 마케팅 같은 것들도 한다라는 거죠. 백화점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네트워크라는 건 이제 거미줄처럼 이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대표적인 게 우리가 좀 다단계라고 하죠. 어감이 좀 안 좋은데 굉장히 뭐 다단계 뭐 네트워크 마케팅도 합법화돼 있고 문제가 없다면 굉장히 좀 괜찮은 방식이에요. 뭐 광고 비용을 줄여서 소비자와 어, 그걸 세일즈를 하는 사람들에게 좀 이런 이익을 나눠준다라는 어떤 개념 잘 아실 테니까 뭐 요거는 뭐 좀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CRM 마케팅이라고 하는 건 이제 CRM이라는 건 역시 또 코디네이터 교육 보면 좀 많이 볼 수 있죠. CRM, 예, 고객 관계 관리. 그래서 CRM 마케팅이 제일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생일날 이럴 때 그 영혼 없는 문자 이렇게 띠링 가가지고 뭐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별로 뭐 반갑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직접 보내는 네, 문자나 뭐 이런 게 더 감동스럽다. 인간이 해야 된다는 거죠. 기계가 아니라. 자, 그다음 DB 마케팅은 여러분들이 어떤 뭐 자료, 앱이나 프로그램 설치할 때 잘못 보고 체크를 하게 되면 내 개인 정보를 통째로 어디에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동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넘겼기 때문에 이 표적 마케팅의 대상이 돼가지고 이 거르고 걸러서 만약에 특정 직업군, 연령 뭐 이런 게 된다면은 전화나 문자 이런 게 와가지고 막 자꾸 뭐 이렇게 홍보를 하겠죠. 예, 그게 이제 DB 마케팅,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구전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치과에서 가장 추구해야 될 마케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 이 치과 중에서 역세권 말고요. 거주지 위주의 상권과 같이 공유하는 곳에서는 이 구전 마케팅이 생명이에요. 치과의 평판.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말씀드린 많은 유동 인구가 있고 사람들이 맡기는 역세권 말고 뒤에 배우 세대가 있고 뭐 상가가 있고 이런 곳에서는 좋은 평판을 남길 수 있는 구전 마케팅이 이제 필수다라는 거. 뭐 그 외에도 이제 뭐 다이렉트 마케팅이라고 해서 뭐 1대1 뭐 전담으로 붙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뭐 프로그램. 그다음에 향기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뭐 병원 냄새가 싫으니 병원 안에 이렇게 빵집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빵 냄새로 바꾼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긍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효과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치과가 이 마케팅을 하는 목적은 제일 중요한 건 고객의 이탈 방지입니다. 네, 시장의 지배력을 갖춘다는 건 고객들이 이탈을 적게 한다라는 거고 그 외에도 숨어있던 잠재 고객이 현실적인 고객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고객의 어떤 가치를 창출하고 이런 기회가 있다 보면 보이지 않던 틈새 시장도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그리고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건 이 마케팅을 통해서 어느 정도 로열티를 가지고 온 환자들은요 치료에 대한 협조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어떤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그로 인한 어떤 또 추가적인 부가가치.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수한 고객을 유치하는데 마케팅은 필수라는 겁니다. 자, 제가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공유했던 뭐 자료가 있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은 자료예요. 예, 제가 조금 더 이동을 좀 할게요. 예. 자, 이게 이제 뭐냐면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 막게 된다라고 하는데 빨리 치료를 안 하면 처음에 스케일링하고 관리 잘하면 되는데 충치가 생기고 더 썼고 이렇게 신경치료 들어가고 하면은 처음에 비해서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모양도 안 예뻐지고 문제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사람들은 비용이 더 들기 전에 더 안 예뻐지기 전에 아프기 전에 빨리 치료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은 마케팅이에요. 이거 옛날에 제가 한 만든 지 10년도 넘었습니다. 이걸 처음 만든 게 2009년도에 제가 서울대 입구 근처에 있는 치과에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이 아이디어를 만들었는데 이게 뭐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어요. 호미 가래라고 하는 어떤 툴인데 혹시나 뭐 이런 것들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파일 같은 거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치료에 대한 욕구를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약 정리를 하자면
우리는 시대의 변화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곧 죽게 되는 거죠. 이미 증명됐습니다. 공룡들도 멸망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변화를 해야 된다, 진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마케팅과 홍보의 어떤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자라는 거죠. 네, 마케팅과 홍보의 차이. 마케팅이 조금 더 상위 개념이고 넓다고 했습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시고 다양한 마케팅 수단이 있다는 거. 제가 아까 뭐 보여드렸죠. 뭐 컬러 마케팅, 향기 마케팅, 뭐 CRM, MOT, DB 있는데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병원은 그 중에서 가장 효과와 효율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마케팅의 목적, 결국은 우수 고객을 뭐 유치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결국은 나중에 상담할 때도 세일즈, 상담도 어떻게 이렇게 진화했는지도 이해하고 마케팅에 활용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마케팅에 대한 좀 개괄적인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공급자 중심의 어떤 마케팅 시장 이제 점점 어떻게 좀 바뀌어가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치과계는 또 이런 변화에 대해서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필수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그 뭐 경영학에서 나오는 법칙들이 있어요. 뭐 파레토 법칙이라든지 롱테일의 법칙, 뭐 이런 것들도 결국은 나중에 좀 훌륭한 상담자가 될 때 참고하면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좀 추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